임금 체계 개편 전압 판결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정도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현장은 어떻게 하면 통상임금성을 배제할 수 있느냐, 회피할 것이냐.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HRSP 정 셰프. 복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통상임금 관련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있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그럼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오늘은 우리 복 셰프님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 기업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포인트로 오늘 이 내용 들으시면 해결되겠다라는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한 얘기는 너무 많이 이제 들으셨죠? 그렇죠. 이제 2024년 12월 19일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네.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또 판단 기준을 네. 제시했잖아요. 네. 정 셰프님이 그 얘기 간단히 좀 해주시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점은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표지 중에서 고정성이 빠졌다. 그렇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를 다 요구하던 상황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기만 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었고, 대표적으로 우리 재직 조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재직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정기상여금 또는 최소 근무일수 요건이 부과되어 있는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 고정성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재직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통상임금 판단 여부와는 이제 무관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고요. 이제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또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제적으로 뭔가를 많이 바꾸시는 회사도 있고, 야,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보자. 또 다른 대안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이제 복 셰프님 강의도 많이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할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임금 체계 개편 전압 판결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정도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현장은 어떻게 하면 통상임금성을 배제할 수 있느냐, 회피할 것이냐. 그렇죠. 사실은 그런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좀 기술적인 영역으로 이제 접근에 들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는 재직 조건이 아니라면 그렇죠.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 예.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소정근로 온전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니.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과급 성격으로 수당을 변경시키려는 사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대로 따르면 수당에다가 평가를 연결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명절 차례비를 주는데 네. 뭐 인사평가에 따라서 달리 주면 안 됩니까? D등급을 안 준다. 그렇죠. 그런 질문이 좀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과연 네. 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네. 이 임금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절 차례비는 명절세라고 주는 건데, 그렇죠. 인사평가가 뭐 D 받은 사람은 안 준다 그러면 이 명절 차례비 성격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본질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또 토요일을 유급화하려는 또 움직임이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09 아시죠? 209. 네. 209가 이제 토요일이 무급일 때잖아요. 네, 통상시급 산정할 때 우리 월급 단위에서 쓰는 209. 예, 인사 담당 다 아시죠? 40 플러스 8 네, 곱하기 4.34. 이제 토요일이 유급화가 되면 40 플러스 8 플러스 8. 거기다가 4.34를 곱하니까 243까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 기본급이 만약에 뭐 500만 원이다. 그러면 시급은 낮아져요. 그러니까 209로 나누는 것보다는 243으로 나누는 게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러한 또 시도들이 있는데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도 너무 아쉬운 접근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근로자분들이 이 변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최저임금에 이게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급여가 높으신 분이야 상관없을 수 있으나. 그렇죠. 네. 가장 낮은 임금 근로자는 이제는 C급 곱하기 243 이상을 지불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도 나중에 굉장히 임금 압박으로 올 수가 있고 부담으로 오히려 작용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통상임금성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이거는 의도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좀 뭐랄까 장난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고정 OT를 더 늘리자라는 또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네. 뭐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고정 OT가 50만 원이었다면 네. 기본급을 낮추고 이제 고정 OT를 키우면 네. 그 기본급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상임금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 이건 임시 방편적인 거죠. 왜냐하면 내 실제 근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임금 체계가 만들어지면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의 핵심은 총액을 유지한 채로 네. 연봉에 어떤 기술적인 접근을 하고 싶은데 고정 OT는 통상임금 아니니 그렇죠. 고정 OT 그만큼 늘리고 기본급 줄이면 되지 않겠냐. 네. 그 접근이네요. 네. 이러한 현장의 모습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네. 과연 이 통상임금 본질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방식 말고 이제 좀 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법체계가 시간 베이스로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도 이 틀거리를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네. 근데 뭔가 좀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이런 틀거리를 좀 벗어나서 좀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뭔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복 셰프님이 생각하실 때 네. 지금 우리가 임금 체계를 이제 개편한다라고 본다면 어떤 변화 포인트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한 3가지 정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요. 네. 이제 근로시간 패러다임에서 성과 패러다임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 통상임금 이슈가 왜 부담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결국에는 연장 근로 수당이 증가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퇴직금이 증가하고 네. 결국은 인건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연장 근로가 거의 없는 회사라면 어떨까요? 통상임금 이슈가 크지 않겠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연차 수당 정도에 뭐 영향을 네. 주는 그런 아주 미미한 이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연장 근로 수당이 핵심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근로시간 베이스로 모든 인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성과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임금으로 이 성과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연장 근로 시간 자체가 우리 회사에는 거의 없는 그러한 조직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요. 네. 근로시간 베이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과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 예담이 정말 강조하는 네. 이 성과 책임이 중요한 네.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직무의 성과 책임인 이 어카운터빌리티 네. 그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시킨다면 네. 결국에 이 통상임금 문제는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과 책임이 근로시간에서 성과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하는데 굉장히 이제 핵심이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고정 OT 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고정 연장 근로 수당제. 네. 네, 네. 저도 사실 회사에 다닐 때 대리 때는 16시간의 고정 OT를 받았고 네. 과장 때는 8시간의 고정 OT를 받았어요. 네. 고정 OT가 뭐냐면 연장 근로 어느 정도 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줄 테니 네. 근로시간 우리 따지지 말자 뭐 이런 개념으로 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통상임금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 30만 원의 고정 OT를 지급하고 있는 회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시급이 2만 원이에요. 네. 10시간 분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통상임금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통상임금이 3만 원이 됐다 해볼게요. 네. 그러면 월 10시간 분은 4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5만 원의 체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정 OT를 가진 회사들이 이 통상임금 이슈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재직자 조건 붙어있는 정기상여금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통상임금에 그렇죠. 이제 포함시켜야 되니까 지금 이 고정 OT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인건비 부담분이 확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고정 OT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는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 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설계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추가적인 근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는 리더가 그것을 승인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인사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연장근로 수당을 늘리자라는 접근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그렇죠. 근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예. 연장근로 수당을 우리는 다 없애고 예. 기본급화하겠다 예. 이런 접근인데 예. 저희가 자문하는 기업 중에도 벌써 이런 시도를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불필요한 연장 근로를 우리가 없앤다고 생각하고 성과 책임 중심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일의 본질에 집중하고 이제 간다는 거. 네. 그리고 꼭 필요한 뭐 근로는 뭐 승인하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자.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언하자면 이제는 불필요한 수당들도 다 간소화해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그 통상임금 네. 이슈 검토하면서 어떤 회사는 수당이 30개인 회사를 봤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예. 모든 걸 다 수당화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운영을 했죠. 그래서 거기다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직무의 내용을 보고 이 직무에 해당하는 수당이라면 다 네. 기본급으로 넣어주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임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수당 체계 간소화도 고정 OT 폐지와 함께 네.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첫 번째 말씀하신 성과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고정 OT를 폐지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실 이제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주제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은 이제 직무 성과급의 도입이죠. 임금 체계를 단순히 수당 체계를 변경하는 거에 머물지 마시고요. 네. 이걸 기회 삼아서 직무 성과급을 도입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무 성과급은 직무급과 성과급의 합성어예요. 네. 그 기본급은 직무급으로 가자. 네. 추가적으로 주는 거는 성과급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직무 성과급에서 보면 이 직무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성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니까. 근데 성과급은 일하고서 나중에 결정되잖아요. 네. 그것은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사후적 임금이죠. 그래서 임금 관리가 굉장히 심플해짐과 동시에 이 임금 관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동기부여잖아요. 그럼 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우리의 임금 체계가 지금 맞느냐? 네. 저는 이런 고민을 네. 한번 좀 근본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접근인 것 같은데 결국 아까 복 셰프님이 말씀하신 그 수당을 간소화해서 기본급한다. 그 다음에 고정 OT를 폐지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총액이라는 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총액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제 직무 베이스로 해서 간소화시키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과에 기반해서 이제 성과급을 주자. 네. 이제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사장님께서 네. 뭐 한 달 내에 이거 대안 만들어 와라 뭐 대부분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네,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사실은 인사 부서장님들이 얼마나 힘든 걸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네. 이런 대안은 너무나 장기적이고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속으로 또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네. 그것도 저희 인정하고요. 네. 하지만 이 임금체계 개편은요. 예. 최소한 6개월, 네. 길게는 1년을 계획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네. 우리 통상임금 이슈도 있었고 이제 임금체계를 본질적으로 다시 설계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임금 체계를 바꾸는 기회를 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런 통상임금 트리거가 없었다면 네.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트리거가 되니까 네. 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 셰프님 말씀처럼 오히려 뭐 통상임금 전환 판결을 기회로 삼아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변화 포인트를 잡는데 네. 이제 예전에 뭐 풀무원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제도를 하나 바꿀 때 엄청나게 그 절차적인 공정성이나 투입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것도 그 전환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제도 변화 포인트를 찾으면 이제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직무급, 성과급 이렇게 하면 그냥 임금 체계 개편만의 이슈는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인사제도 전반과 연계가 되죠. 네, 그러면 직무급, 성과급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직무급 성과급의 핵심은 직무 관리예요. 직무 관리. 그래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네. 만약에 그 직무 관리가 허약하다면 직무 성과급이 건강하게 안 만들어져요. 그렇겠죠. 그리고 뒷단에 성과 관리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무 관리와 성과 관리가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보상 체계가 변경된다. 네. 이런 또 맥락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안을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길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수당 체계 조건 몇 개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에 대한 정리, 네. 때로는 직무급을 온전하게 하자면 직무 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관리의 핵심은 우리 평가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압 판결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 회사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건강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또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되게 좀 심오한 이슈까지 연결이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는 근로시간 패러다임은 이제 아니다. 이제 성과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고정 OT를 폐지하면서 임금을 간소화시키고 네. 직무와 성과 베이스로 가야 된다. 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하시면서 메시지를 딱 던져주고 싶다면 어떤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주고 싶으세요? 통상임금은 또 다른 임금체계 개편의 기회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자주 오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통상임금 전환 판결 이후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법률을 이슈라든지 뭐 이렇게 보도자료라든지 판결문 읽어드리는 시리즈는 했었는데 또 연이어서 그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있으면 또 우리가 임금체계 개편하는데 어떤 방향을 잡을 건지 이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도전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경영진도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걸 기회로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또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인데 좋아요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아마 많이 하셨을 텐데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만드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